안녕하세요. 오늘은 68회 사주산 장명심터 소제목으로는 구궁장명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장명 중에 원형이정이란 이 장명법, 원형이정, 이 원형이정이란 장명법이 지금 우리가 장명소에서 장명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한 90% 이상 차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즉 이거를 우리가 2세대 장명법이라고 그래요. 1세대 장명법은 한자의 자의만 가지고, 즉 요 수리는 신경 안 쓰고 획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한자의 뜻만 가지고 이름 짓는 거를 1세대 장명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금 생각하면 손실없지만 옛날에 명자, 미자, 애자 할 때 그런 거, 미자면 아름다울 미자에다 아들 자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때는 획수의 개념이 없이 이제 그런 유행처럼 자자, 마치 학렬처럼 쓰였던 거 처음 시대, 그게 이제 1세대 장명법이에요. 자, 2세대 장명법이 이게 원형이정인데, 자, 이것이 나왔을 때 2세대부터는 이 획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글자의 자의보다는 이 획수 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원형이정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쓰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 원형이정을 기초로 해서 제3세대 장명법은 또 이렇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방법이 좀 나온 거죠. 이 장명법이.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원형이정보다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분석이 나와요. 이름만 봐도 사주 분석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원형이정이나 이제 구궁장명법이나 사주는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무신, 신유, 무진, 개축이란 남자 이게 사주인데 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성, 여기서 화가 없죠 지금. 무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주인공이죠. 일간, 무토, 비견, 비견 요렇게 돼 있죠. 지금 형태는 요렇게 해서 같은 편이에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토는 있는데 토를 생겨주는 화가 없죠. 화가 없어요. 자, 무토 두 개에다가 축토, 진토 속에 들어가 있는 기토와 무토를 더하면은 320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기운을 빼는 식상, 재성, 관성을 더하면 580이 나와.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다고 보는 거죠. 인성과 내 기운을 합친 숫자가 320, 내 힘을 빼가는 기운이 580. 그래서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자, 장명에서는 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자원오행이라고, 자원오행.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게 자원오행이거든요. 홍의 자원오행은 화, 길의 자원오행은 수, 동의 자원오행은 목.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부족한 화가 없죠. 이렇게 화를 이렇게 자원오행에 넣어주는 상태에 취한다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기운이, 관성이 좀 약하죠. 목 기운이. 자, 이렇게 잡아주고, 또, 여기 보면 수 기운도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상적이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분석했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걸 이제 개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홍, 길,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홍이란 글자의 근원, 뿌리는 화, 길할 길자의 뿌리의 근원은 수, 동력동자의 뿌리는 근원은 목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 자원오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자원오행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이라는 글자의 획수는 5획, 길은 6획, 동은 8획이에요. 그러면 원형이정을 기본으로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4획, 원이 14획이죠. 그 다음에 형은 11획, 여기 형이 11획이죠. 그 다음에 이는 13획, 그 다음에 정은 19획. 자, 원형이정을 기본으로 해서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돼. 이 방법은. 자, 이렇게 네 글자의 주위에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 처음에 성과 이름에서 갖는 획수의 수를 이렇게 선천수라고 그래요. 이 선천수를 후천수로 바꿀 때는 자, 요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후천수, 획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즉, 후천수의 첫 번째, 이 천은 선천수의 천 플러스 1, 요 1은 이제 유일한 수, 태극수라고 그래요. 합쳐서 6. 그 다음에 두 번째 11, 11획, 요거는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사주에서, 이 자리는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이 사주의 주인공, 즉 이름의 주인공이 주인공 자리예요. 이 주인공은 선천수 천과 그 다음에 인을 이렇게 더한 거죠. 그 다음에 14는 6과 8을 더한 거. 그 다음에 2는 5와 8을 더한 숫자. 나머지 5 플러스 6 플러스 8을 19.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9라는 수는 자, 요즘은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공이랍니다. 사회공.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보는 자리예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회공. 우리가 한자로 표시하면 외격이라고 해요. 외격. 즉 천격, 인격, 직격, 이격, 총격, 외격. 선천수의 직격, 인격, 천격. 이렇게 해서 자리로 이제 만들면 부친 자리예요. 형제정, 연인 자리, 사회 자리, 요거는 자식 자리, 배우자 자리, 가정 자리, 본인 자리, 어머니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사주 주인공이 남자이기 때문에 선천수 첫 번째 천에 이걸 부친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 사주가 여자라고 그러면 요 자리가 모친이 되는 거예요. 부친이 이쪽으로 가고 이런 복잡한 처음에 복잡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처음에 들으면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데 오늘은 구궁장명법의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자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역에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있어요. 상상의 동물은 뭐냐면, 좀 낯익은, 귀에 익은 동물도 있어요. 청룡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도 아시죠? 현무. 이렇게 상상의 동물이 6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6개가 있는데, 요 6개의 상상의 동물이 옆에 붙어 있을 때, X표로 되어 있는 건 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붙어 있는 건 좋은 작용. 그러니까 좋은 작용하는 거 3개, 나쁜 작용하는 거 3개. 요 정도로. 그래서 역학에서는 공평해요.
음과 양이 균형이 맞으면 좋은 것처럼 길한 게 두 가지 있으면 흉한 게 두 가지, 그렇게 항상 아주 균등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원형이정은 이제 다 틀을 보셨죠?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발음오행이라고, 음오행. 음오행에서 홍, 길, 동 이렇게 쓰면, 자, 요거를 우리가 초성이라고 해요, 초성. 요거는 종성인데, 일단 이 장명법에서 이 초성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요 초성이 요게 토죠, 토. 자, 육수를 이렇게 잡을 때 요 받침이 또 토죠. 그 다음에 이 길은 뭐, 기억이니까. 그 다음에 리을이니까 나더러타에서 화. 동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이것이 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 동그라미, 이응이니까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 목, 화, 토. 토, 목, 화, 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연지를 가지고, 여기 연지 있죠. 연지를 기준해서 마치 이것이 또 이거를 기준해서 이 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금의 입장에서 토는 나를 생겨주죠. 이것을 장명에서는 우리가 부라고 그래요. 부가 두 개 있고, 자, 금 입장에서 목은 금국 목이 되죠. 이걸 재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는 명리하고. 자, 그러면 또 금 입장에서 화는 나를 극하죠. 그래서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또 이와 같은 화니까 관, 이거와 같으니까 부. 이렇게 정해놓고, 자, 여기 이제 연간이죠. 연간을 기준해서 육수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은 청령이에요, 청령. 화는 주작. 토는 한 가지 더 나눠야 돼. 토인데, 토 중에서 무토는 구진이고, 기토는 등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에서는 백호라고 그래요. 수는 현무. 요렇게 정했어요. 정했는데, 여기 보시면, 무토로 되어 있죠, 연간이, 무토. 자, 그러니까 무토가 요 구진에서 출발해요. 여기 보면 구진에서 출발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구진 다음에 등사. 자, 이렇게요. 요 구진이 여기 있죠. 구진 다음에 등사인데 등사가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백호, 그 다음에 현무. 요것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청룡, 그 다음에 주작.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보고 이름에서 보면은 인성, 즉 어머니나 부모에 대한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동그라미로 나왔죠. 좋게. 그러니까 어머니 덕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돈과는 인연이 좀 약하다. 또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명성에도 좀 약하다. 자,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이 남자한테 이제 이거는 남자한테 돈도 되지만 배우자도 된다 그랬죠.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관은 남자한테 자식이죠. 자식 중에 자식이 둘이면 한 사람은 조금 약하고 한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이정에서 봤던 방법보다 어떻게 돼?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 다시 여기서 부는 인성인데 말년에 가서 부모의 복이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의 동물, 주역에서 얘기하는 육수라고 그래요. 6가지 동물.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자, 이렇게 6마리 상상의 동물을 대입해서 운의 기운, 육신의 기운의 길흉작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 9자리, 여기서 궁이라는 거는 자리를 얘기해요. 자리. 궁.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일반적인 우리가 평민이 사는 자리를 집, 혹은 뭐 주택,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는 사람이 살면은 저택. 그죠? 더 높은 데 살면은. 이 궁은 임금이 사는 왕궁이라고 하죠. 왕궁, 궁. 신이 사는 것도 궁이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이 9가지 자리가 귀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궁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궁. 그러니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이 궁은 자리. 자,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형제 자리, 연인 자리, 사회생활하는 자리, 자식 자리, 배우자, 가정궁, 본인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천인지 이렇게 묶어서 이걸 우리가 삼원오행이라고 해요. 삼원오행. 그 다음에 본인. 누가 뭐래도 이 이름의 주인공 본인이 들어가겠죠. 본인하고 가정하고 배우자하고 자식 이렇게 묶어서 요걸 사대격이라고 해요. 사대격. 그래서 이름을 짓게 앞으로는요. 이게 지금 흉수거든요. 여기 이름에서는 조금 흉작용을 해요. 좋은 작용. 이 식구수도 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식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식에. 여기서 하나 나왔죠? 자식에 문제가 있다고. 네, 문제되고, 이것도 안 좋은 수예요. 이건 이 길수하고 이건 길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거 공망이 있다는 거예요. 공망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공망을 이 성명학에서는 일주 기준으로 안 보고 연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연주. 자, 무신의 공망은 인하고 묘가 공망인데 인이 1번, 묘가 2번이에요. 1번, 2번. 1번, 2번인데 여기 보면 끝에 자리가 1번 돼 있죠? 그래서 이 공망이야. 그래서 이 본인 이름의 주인공 자리에 공망이 들어가면 평생 가시밭길을 간다고 그래요. 지형천리, 한문 지형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가시밭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건 개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된 이름을.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사주 자체가 어떤 틀이라고 보면은, 이제 건물이라고 보면은, 이 이름은 용개념이에요, 용개념. 우리가 쓰임새. 그러니까 작용력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사주는 이제 운에서 와서 결합이 될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름은 바로 쓰임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을 볼 때 대운이 10년, 세운이 1년, 월운, 일운, 뭐 시운 이렇게 따졌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름은 평생 없어지질 않아요. 평생운이야, 평생운,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한번 써놨죠. 이름을 함부로 짓는 자는 당사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평생 죄인이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든 모르든 잘못 지으면은요, 평생 그 당사자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궁장명법 개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이 장명법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활인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장명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래서 일단 배우셔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거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이름이 잘 지어져 있는지 잘못 지어져 있는 건지 보시고 안 좋으면 이제 직접 개명하세요. 셀프로. 바꿔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지가 계속 지금 해오면서 이거는 증명된 거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좋은 효과로 개명을 하면은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궁장명법 개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총론에서 이제 강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